여러분 안녕하세요. 과일류 신선도 연장 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구대학교 식품공학과 김수일입니다. 강의 5 채소류 신선도 연장 기법과 강의 6 과일류 신선도 연장 기법은 연속된 강의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신선도 유지 기술 개요와 수확 후 생리 현상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장성을 연장하기 위해 실시되는 저장 기술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전처리란 농산물을 저장고에 보관하기 전에 실시되는 과정입니다. 전처리에는 예냉, 큐어링, 예건, 왁스 처리, 채색 처리, 탈삽 처리 등이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수확된 토마토와 파프리카를 저장 창고에 입고하기 전에 예냉 장치에서 예냉을 실시하는 모습입니다. 포장재에 요구되는 조건으로 냉기가 골고루 투입될 수 있도록 통기공이 있는 포장 상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농산물의 호흡 형태는 급등형과 비급등형이 있습니다. 급등형 농산물은 수확 후에도 호흡작용이 급격히 증가하여 저장성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농산물을 대상으로 예냉은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예냉은 수확된 농산물의 품온을 떨어뜨려 호흡작용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실시되는 과정입니다. 수확된 과실이나 채소의 품질 저하 원인으로는 호흡에 의한 것과 부패나 건조에 의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호흡에 의한 품질 저하는 자체 영양분을 소비하는 호흡을 함으로 인해 단맛이 없어지고 조직이 연화되어 식감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호흡이 지속되면 에틸렌 가스가 발생되기 때문에 초기에 예냉을 통한 호흡 억제를 하여야 합니다. 호흡작용은 온도, 습도, 가스 환경, 미생물, 바람 등과 같은 환경 요인에 좌우되지만 그 중에서도 온도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예냉 조건은 첨가물의 종류, 품종, 수송 방법, 저장 기간 등에 따라 선택하여야 합니다. 예냉 시 정확한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첫째, 첨가물의 종류, 형태 등에 적합한 예냉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첨가물의 종류는 급등형과 비급등형으로 구분하고 저온 장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냉 방법은 강제 송풍식, 차압식, 진공예냉, 순행식 등의 방법이 있으며 품목과 예냉 설비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하여야만 합니다. 두 번째, 예냉의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수확 후 예냉시설까지 운송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여야 하며 필요시 냉장 운송 장비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예냉의 속도와 최종 온도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최적 예냉 조건에 따른 예냉 처리 시간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합니다. 예냉 후 첨가물의 최종 온도가 저온 장애를 입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예냉 후 처리가 적절하여야 합니다. 예냉 처리가 끝난 첨가물은 즉시 저온 창고로 이동하여 저장 후 선별, 포장 과정을 거쳐 판매를 하여야 합니다.
예냉시설의 도입 효과는 첫째, 판매 수량의 증대, 거래 가격의 상승에 따른 실질적 수입이 증대됩니다. 예냉 농산물은 품질이 우수하여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장성이 높아지고 수확 후 전처리 과정에서 폐기율이 낮아집니다. 두 번째, 신품목의 도입이 용이해지고 재배 작물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신선도 저하가 급격한 작물이더라도 예냉 처리를 통해 신선도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상권의 확대와 지파 분산 기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저장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수출도 가능해집니다. 예냉 처리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한 곳으로 모여지게 되고 예냉 처리된 농산물은 여러 도시로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네 번째, 수확, 출하 노력의 합리적 배분이 가능하고 특정 시기에 과중된 노동 강도의 경감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농산물은 수확 시기가 집중되어 여러 가지 농산물을 함께 수확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냉 시설을 사용하게 되면 출하 시기에 분산이 가능해지므로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운임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냉 처리를 했기 때문에 대량 출하가 가능해지므로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산지의 결속과 공동 출하 체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냉 처리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역의 생산자 단체의 결속력이 강화되고 공동 출하 체제도 강화됩니다. 큐어링은 수확 후 고온 다습한 조건을 만들어 상처 부위에 빠른 코르크층의 생성을 돕는 방법입니다. 감자, 고구마 등은 수확 시 상처가 생긴 농산물은 흑반병 등 바이러스 침입이 일어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처 부위에 코르크층을 만들어 침입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 조작에 의해서 간단히 치유될 뿐만 아니라 저온에 대한 저항력이 강화되어 저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종자용 감자의 저장성이 높아져 큐어링 과정은 꼭 필요한 처리입니다. 큐어링 처리의 조건으로는 32도에서 35도씨의 온도와 85%에서 95%의 습도와 4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큐어링의 온도를 낮게 하거나 높게 하면 큐어링 생성에 방해가 됩니다. 저장 창고를 지하에 만들어 쓰는 경우에는 건조하고 쾌청한 날에 수확하여 창고 내부의 부착수를 잘 제거한 후 감자 또는 고구마를 입고한 후 3 내지 4일 온도를 조금 높게 유지하면 손상 부위의 치유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조 건조는 저장 창고에 입고하기 전 첨가물의 수분을 바람을 통풍 조작으로 건조하여 저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예조 건조는 첨가물의 종류와 저장 방식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첨가물은 수확 당시 수분이 많고 손상이나 병충해를 받기 쉽습니다. 급등형 농산물은 생리적으로도 호흡 증산이 매우 왕성하므로 예조 건조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조 건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환기가 좋지 않은 창고에 저장하면 바로 과습되어 미생물이 번식하여 급속하게 부패할 수 있습니다. 수분이 많고 생리작용이 왕성한 엽채류,
감귤류를 환기가 불완전한 저장고에 입고할 때는 꼭 예조 건조 과정을 처리하여야만 합니다. 채색 처리란 첨가물의 추숙 생리를 인위적으로 촉진하여 엽록소를 분해하고 과일 본래의 색으로 전환시키는 조작입니다. 미숙한 과일은 녹색으로 보이는 것은 엽록소 때문인데 숙성이 됨에 따라 엽록소가 소실, 분해되면서 과일 본래의 색이 나타나게 됩니다. 채색 처리를 통해 엽록소의 분해를 촉진하여 과일 본래의 바탕색이 나오도록 도움을 줍니다. 일부 과일은 완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엽록소의 영향으로 녹색을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일은 소비자들이 미숙과로 판단하여 구매를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채색 처리가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채색은 이론적으로 디그리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타당하나 세계적으로 컬러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착색료를 사용하여 과실의 표면을 착색하는 컬러 에딩과는 명백하게 구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저온 저장한 첨가물을 출고하는 과정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결로입니다. 결로는 첨가물 주위에 따뜻한 공기가 냉각된 첨가물과 만나면 수증기가 있을 점 이하로 되어 그 일부가 첨가물 위에 응축하는 현상입니다. 첨가물에 결로가 발생되는 것을 업계에서는 땀을 흘린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결로 현상이 상처가 있는 첨가물에는 부패로 이어질 수 있지만 상처가 없는 첨가물에서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로 현상이 있다는 것은 냉장 온도 관리가 더 잘 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로 현상이 발생되면 골판지 상자가 흡습을 하게 되어 강도가 저하되기도 합니다. 강도가 저하되면 유통 중에 상자가 찌그러져서 압상에 따른 2차적인 문제가 발생됩니다. 예를 들면 온도는 24도씨, 습도는 55%의 외기에 출고하여 결로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한 조건은 첨가물의 품온을 16도씨 이상 유지하여야만 합니다. 그림은 냉장 보관되었던 채소류를 비닐 포장재에 포장한 후 상온에서 판매를 한 결과 결로가 생긴 모습입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저장 온도와 판매 온도의 차이를 8도씨 이내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결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닐봉지에 구멍을 뚫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의 도움은 될 수 있으나 근본적인 결로 현상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CA 저장 기술이란 과일 등의 호흡작용과 대사작용을 억제하여 저장성을 높이는 기술로서 저장 창고 내의 공기 조성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저장 기술입니다. 저장 창고 내에 조절하는 공기 조성으로는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CA 저장의 효과는 노화 증상 발현의 지연, 저장력의 증대, 조직의 경도 보존, 높은 평균성, 영양적, 기호적 품질의 우수함, 엽록소의 제한적 분해, 색소의 높은 안정성, 저온 장애의 완화가 있습니다. 반점, 부패, 갈변 등 생리적 장애 현상의 억제 또는 제한하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품목별로 적정한 공기 조성, 저장 온도가 있으므로 선택을 잘 하여야 하며 품목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품종 간의 특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대량 저장하기 전 실험을 통하여 적합한 조건을 검토한 후 CA 저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체류 저장 시 적정 온도, 습도 및 가스 농도를 보면 바나나의 경우 저장 온도는 12에서 15도씨, 습도는 85%에서 95%, 산소 농도는 2에서 5%, 이산화탄소 농도는 2에서 5%가 적합합니다. 딸기의 경우 저장 온도는 0도에서 5도씨, 습도는 90%에서 95%, 산소 농도는 10%, 이산화탄소는 15%에서 20%가 적합합니다. 두 가지의 조건을 비교해 보면 딸기의 산소 농도는 2배 정도, 이산화탄소는 4배 정도 높게 설정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형성되는 이유는 딸기는 생리 특성상 호흡에 더 많은 산소 농도를 요구하고 고농도의 이산화탄소 조건 하에서 딸기의 경도가 증가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산소 농도는 1에서 5% 내외, 이산화탄소는 0에서 10% 내외로 CA 저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CA 저장 효과로는 첫째, 급등형 첨가물의 호흡작용이 감소하여 최대 급등 호흡의 기간을 줄여들어 저장성이 향상됩니다. 둘째는 호흡 억제에 따른 에틸렌 발생이 억제됩니다. 그 결과 에틸렌 대사작용에 미치는 효과가 감소되고 노화 현상이 지연됩니다. 셋째, 호흡 억제 효과로 노화 현상 지연되어 저장 기간이 약 2배 정도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넷째, CA 저장에 이용된 이산화탄소는 세포막에 작용하여 조직의 경도를 보존합니다. 다섯째, 높은 평균성으로 과실의 다즙성 및 바삭바삭한 조직감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여섯째, 산도, 당도와 비타민C의 손실을 막아 영양적, 기호적으로 품질의 우수성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일곱째, 엽록소의 제한적 분해와 색소의 높은 안전성으로 신선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덟째, 저온장애, 부패, 갈변 등 생리적 장애 현상을 제한 또는 억제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저산소, 고이산화탄소 농도의 조건에서 곰팡이의 생육이 억제되어 저장성이 연장됩니다. 열 번째, 저장 후 유통기한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첨가물의 저장성을 높이는 방법 중 가장 검증된 방법이지만 품목별 재배 조건이 다른 경우 저장 효과가 차이 날 수 있고 CA 저장고의 설비 구축에 비용이 투자되어야 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CA 저장고에서 출고 당시 농산물의 신선도는 우수하지만 상온에서 보관, 유통되면서 품질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으므로 장기 저장되었던 첨가물은 즉시 판매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창고 내에 기체 조성 농도를 측정하는 센서를 여러 개 설치하여 부분별로 가스 농도 편차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저장 효과를 높이려면 내부 공기의 순환이 잘 되도록 송풍 설계를 잘 하여야 합니다. 창고에 첨가물을 적재할 때 공기의 흐름을 감안하여 적재 위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저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는 통기성이 우수한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MA 포장이란 Modified Atmosphere의 준말로 통기성이 있는 플라스틱 필름 등으로 과일이나 채소를 포장하는 경우 포장 내부에서 과일 및 채소의 호흡에 의해 발생된 기체가 호흡작용을 억제하여 저장성을 길게 하는
포장 방법 등을 말합니다. 유연성 필름류를 이용한 MA 포장 시 포장 내 환경가스 조성은 포장 안에 들어있는 과일, 채소류의 호흡작용에 의해 소모되는 산소 및 발산되는 이산화탄소 양과 포장 필름의 산소와 탄산가스의 투과 속도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포장 내 환경가스의 조성을 과체류 저장에 적합한 수준으로 유지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포장용 필름류는 최소한의 호기적 호흡을 유지시키기 위해 산소가 포장 밖으로부터 안으로 일정하게 투과되어야 합니다. 잠시만요. 투과되어야 합니다. 이에 반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포장 안에서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이산화탄소 투과도를 조절하여야 합니다. 포장재의 통기성을 조절하기 위한 방법은 필름 표면에 레이저로 펀칭하는 기술 또는 핀 등으로 필름을 손상시켜 투과도를 조절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MA 포장에 사용되는 필름은 통기성과 방담 기능이 있는 OPP 필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MA 포장에 사용되는 필름에서 산소 투과도가 낮을 경우 무기호흡에 따른 이치가 발생될 수 있고, 이산화탄소 투과도가 낮은 경우 이산화탄소 축적에 따른 장애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산소 투과도가 높을 경우 산소 공급이 증대되어 호흡 속도를 조절하기 어려워집니다. 호흡률이 높은 품목은 버섯류, 새싹류 등이 있으며 호흡률이 낮은 품목은 곡류 등이 있습니다. 단감에 적용되는 MA 포장 조건은 LDPE 30에서 50 마이크로미터, 산소 투과도 4000에서 5000cc의 봉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름에 산소 투과도가 낮으면 단감에 반점이 발생되고, 산소 투과도가 높으면 연화가 일어나 상품성이 저하됩니다. 콩나물, 채소, 샐러드에 포장 시 사용하는 MA 포장 조건은 통기성 필름 방담 OPP 30 마이크로미터, 산소 투과도 15,000에서 20,000c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소 투과도가 낮을 경우 포장 내 부패치가 발생하게 되고, 산소 투과도가 높을 경우 콩나물의 길이가 길어져서 상품성이 저하됩니다. 콩나물 포장에 일반 OPP 필름을 사용하게 되면 유통기한이 2일 정도로 짧지만 MA 포장을 적용하면 일주일 이상 연장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존 포장재 단가는 약 30원이지만 MA 포장재는 3배가 비싼 약 90원 정도입니다. 콩나물 제조업체에서는 콩나물 포장재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MA 포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유통기한이 3배 이상 연장되기 때문에 물류비, 반품비가 절감되고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상승되기 때문에 MA 포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MA 포장은 적정 가스 농도는 과체류 종류에 따라 다르나 사과의 경우 산소 농도가 2에서 3%, 이산화탄소는 2에서 3%이고 감에는 산소 1에서 2%, 이산화탄소는 5에서 8%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채소류는 플라스틱 필름으로 포장하여 선도의 유지, 추숙 억제, 상품 가치의 향상, 취급상의 편리 등을 추구하는 MA 포장 방법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품목마다 저장 온도에 따른 호흡률이 차이 나기 때문에 품목, 유통조건, 호흡률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포장재 내에 산소 투과도를 선택하여야 하며 품목 간에도 호흡률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적용하기 전에 충분한 저장 유통 실험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MA 저장 시 유통 온도가 상승하면 호흡이 증가되어 오히려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온도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상온 유통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MA 포장을 사용하는 것보다 구멍이 있는 포장재를 사용하는 것이 신선도 연장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방담 처리 포장재의 효과는 6개월 정도 유지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포장재의 재고 관리를 신경 써야 합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품목별 신선도 연장 기법에 대한 자료는 한국에서 발간된 농산물 저장 기술 편람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소비되는 열대 과일은 수입된 제품이어서 저장성을 연구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따라서 첨가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때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직접 수확된 농산물로 저장 실험을 하도록 권해드립니다. 아보카도 저장 조건은 상대 습도가 85에서 90%입니다. 아보카도 과실은 나무에 달려있는 동안 계속 성장하지만 수확 후 본격적으로 숙성됩니다. 일반적으로 크고 오래된 과실은 어린 과실보다 빨리 숙성이 됩니다. 숙성과 연화를 억제하려면 수확 후 즉시 예냉과 과실의 최적 온도에서 에틸렌이 없는 저장고에 두는 것으로 재현시킬 수 있습니다. 최적 저장 온도는 품종이 좋은 장애에 민감도 차이가 있습니다. 라라, 부스 1, 2, 테일러 같은 내성 품종은 최고 4.4도씨에서 저장할 경우 4에서 8주 정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서인도 품종은 냉해에 민감성이며 13도에서 최고 2주 정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아보카도의 저온 장애의 일반적 증상은 과육색이 회갈색으로 변색되고 과피의 화상 현상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품종 특성에 맞도록 저장 온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보카도를 CA 저장하게 되면 냉민감성을 줄여줄 수 있어서 낮은 온도에서 장기 저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일부 품목의 CA 저장 조건은 산소는 3에서 5%, 이산화탄소는 3에서 5% 조건에서 실시할 수 있고 품목마다 조건을 확인하고 저장하여야 합니다. 바나나의 저장 조건은 녹숙 온도는 13에서 14도씨, 후숙 온도는 14에서 20도씨, 녹숙 및 완숙 습도는 90에서 95%, 후숙 습도는 85%입니다. 바나나는 연화를 막고 취급하는 동안에 상처와 여러 장애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녹색 상태로 시장에 옮겨져야 합니다. 대부분 바나나는 열대지방에서 열매 꼭지를 제거하고 송이는 골판지 상자에 넣어 운반하는데 이는 운반 중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바나나 꼭지 부분 부패는 살균제 처리에 의해 억제할 수 있습니다. 숙성된 과실의 거친 취급은 과육에 상처를 주어 과육의 흑변을 야기하고 상처의 흔적은 표면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녹숙 바나나가 숙성이 지연될 수 있는 최저 온도는 약 13도씨, 과육 온도입니다. 이 온도 이하에서는 껍질에 저온 장애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녹숙 바나나는 13에서 14도씨 과육 온도 범위에서 운반되어야
합니다. 녹숙과 완숙 바나나 모두 저온 장애에 민감하지만 녹숙 바나나가 좀 더 민감합니다. 저온 장애는 주로 껍질 세포에 손상을 주는데 손상을 받는 세포는 검어지고 숙성 후 껍질은 밝은 노란색보다가 흐리거나 탁한 노란색 외관을 가집니다. 만약 저온 장애를 입으면 숙성간은 나중에 높은 온도에 노출될 때 탁한 노란색으로 변하고 손으로 취급하는 것에도 영향을 많이 받아 아주 작은 압력에도 변색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나나의 숙성은 90에서 95% 높은 상대습도 14에서 20도씨 과육 온도에서 이루어집니다. 에틸렌 가스를 이용할 때는 14에서 18도씨의 숙성 온도가 최적 온도입니다. 평균적인 조건에서 숙성 기간은 높은 온도에서 4일 정도로 짧고 낮은 온도에서는 8일에서 10일 정도로 연장이 됩니다. 녹숙 바나나의 저장 수명은 용기와 저장고의 지속적인 에틸렌 제거와 CA의 이용에 의해 연장이 됩니다. 저장 수명은 4%의 산소 농도와 5%의 이산화탄소 농도 공기를 이용하여 2 내지 3배 연장이 됩니다. 이산화탄소는 숙성 중 에틸렌의 효과를 저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CA 저장한 바나나를 숙성하고자 할 때는 신선한 공기로 환기시켜야 합니다. 코코넛의 저장 조건은 온도는 0에서 1.5도씨, 상대 습도는 80에서 85%입니다. 코코넛을 1에서 1.5도씨로 저장하면 1에서 2개월 정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코코넛은 곰팡이가 생기기 쉽고 중량 감소, 넛 밀크가 건조되기 쉬운 과일입니다. 대개 상온에서 2주일간 심한 손상 없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중량 감소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파라핀 왁스의 코팅이나 포장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몽의 저장 조건은 온도는 10에서 15.5도씨, 상대 습도는 85에서 90%입니다. 자몽은 10도씨 이하의 저온 저장에서 저온 장애 발생 확률이 높습니다. 낮은 습도는 과피 장애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상대 습도는 90에서 98%로 나무 상자에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왁스 처리는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줄기 썩음이나 푸른 곰팡이에 의한 부패는 포장 공장, 운반, 저장, 시장에서 발생하나 곰팡이 제거제를 사용하면 쉽게 줄일 수 있습니다. 비페놀이 처리된 패드를 사용하면 곰팡이 발생을 억제할 수 있어 수출 포장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망고의 저장 조건은 온도는 13도씨, 상대 습도는 85에서 90%이며 이러한 환경에서 2 내지 3주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미숙 망고는 10도씨 이하에서 냉해를 받기 쉽습니다. 냉해를 받게 되면 회색에 좋지 못한 색을 나타내고 피팅, 불균일한 후숙, 플레이버와 색의 퇴색을 가져오게 됩니다. 가장 적당한 숙성 온도는 21도에서 24도씨이며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좋지 못한 플레이버를 형성하게 됩니다. 색깔 유지에는 15도에서 18도씨가 적당하나 시큼한 향미를 가지게 되므로 당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21도에서 24도의 온도에서 2 내지 3일간 후숙이 필요합니다. 저장 기간 중 탄저병, 줄기 썩음과 같은 부패가 발생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부패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파파야의 저장 조건은 온도는 7에서 10도씨, 상대 습도는 85에서 90%입니다. 수출용 하와이안 파파야는 색이 4분의 3 정도 익었을 때 수확하고 부패나 벌레를 방지하는 처리를 해야 합니다. 파파야는 저온장애를 잊기 쉬우므로 7도씨 이하에서 두어서는 안 됩니다. 파파야는 7도씨에서 1에서 3주간 저장할 수 있으며 소매를 위해서는 21에서 27도씨에서 후숙이 필요합니다. 탄저병과 같은 부패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과실의 중심 온도가 47도가 될 때까지 뜨거운 포화준기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또는 과실을 47도씨의 열수에 20분간 침지를 하여야 합니다. 파인애플의 저장 조건은 온도는 7도에서 13도씨입니다. 상대 습도는 85에서 90%입니다. 반 정도 익은 하와이안 파인애플의 저장은 7에서 13도씨에서 약 2주 정도 저장이 가능하며 약 일주일가량은 유통할 수 있습니다. 숙성가는 약 7도씨에서 저장해야 합니다. 녹숙가는 10도씨 이하에서 저온장애를 잊기 쉽습니다. CA 저장 조건은 7도씨에서 2% 산소 농도에서 가능하며 부트 위에 자라는 곰팡이의 표면상 발생을 감소시키며 과일의 상품성과 외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신선한 파인애플의 20%의 파라핀 폴리에틸렌과 물의 혼합물로 만든 왁스를 처리하면 냉해로 인한 내부 갈변의 증가와 발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상 과일류 신선도 연장 기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